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예요. 자, 오전에 제가 종가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종가 가치 나누는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HLB 15%, HLB 생명과학이 6%대, 7%대 거의 다 박스권 탈출했고 다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이슈와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관련된 기사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시간 나실 때 공부도 하실 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거에 자, 예전에 진양군 HLB님께서 넥스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HLB 지분도 10만주 추가 취득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모든 회사에 대한 상황, 또한 특수관계인들도 많이 매수했는데 자, 모든 회사의 상황, 자, 특수관계인이라든가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회사의 특수관계이죠. 또 회장님, 또 상무님. 자, 우리는 모르는 정보를 이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모든 회사에 대한 상황은 이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추가로 매수하거나 또는 지분을 늘리거나 상무님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HLB 상무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관계이나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지분을 자꾸 늘려간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데 차트상에서 바닥을 잘 유지하고 주봉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5주선을 돌파 회복해주고 추세에 턴을 해줬다? 예전에 이렇게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거죠.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의 나노코박스가 대박을 칠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르죠. 개인은 정보가 제일 느려요. 하지만 회장님, 특수관계인 또한 각종 회사와 관계 있는 분들 알죠. 물론 이분들은 다 합법적으로 다 지분 공시도 했고 본인들이 추가 매수한 것도 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확히 지분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던 거죠. 공시를 다 하셨으니까. 자, 우리 특수관계인들도 다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도 우리를 믿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 정확하게 공시를 해드렸고 우리한테 좋은 많은 신호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얼마 전에 8.02%에서 8.12%까지 다시 한번 10% 가까운 지분을 회장님께서 늘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지하게 좋은 일이 회사에 있는 거죠. 자, 나노코박스에 대한 권리, 기술 권리 이전을 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한 것도 아니고 어제 그저께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제 생각엔 최하 몇 개월 전에 벌써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나 여러 가지 회장님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간은 좋긴 했지만 그동안 안 좋았을 때도 HLB나 HLB 생명과학은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이게 이제 언제 때 얘기냐면 3월달이에요. 올해 3월달인데 진양군 HLB 회장 넥스사이언스 지분추가 확대. 자, 넥스사이언스 최대 주인 진양군 HLB 회장과 이율규 넥스사이언스 대표가 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죠. 왜 확대했을까요?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나노코박스에 관한 이슈를 알고 있는 거죠. 또한 6월 17일 날 진양군 회장님과 HLB 지분 10만 주를 또 추가 취득했죠. 진양군 회장님께서. 자, 이 주주가치 제고도 있고 또한 당연히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 우리 나노코박스랑 중요한 일 할 거야. 그럼 나노코박스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 나노코박스는 자, 나노젠 임상 3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새벽 기사에 나오면서 오늘 HLB나 HLB 생명과학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걷어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드리면 저작권이 걸려서 해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모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식이든 간에 주식이 장기 추세, 그러니까 월봉, 일봉보다는 월봉, 주봉. 월봉은 말 그대로 한 달을 보여주는 차트고 주봉은 한 주를 보여주는 차트죠. 이런 장기, 그러니까 중장기 차트죠. 중장기 차트가 어느 순간 바닥을 기다가 턴을 해줬다? 이걸 추세의 턴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가들이 반응을 할 때 박스권도 자꾸 탈출하고 나간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세력들이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추세가 턴하는 초기, 매집하는 초기에 이 주식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세력분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떨어뜨려주고 올려주고 떨어뜨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겐 또 차트라는 게 변곡점이라는 게 있고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기사마켓 살펴볼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이 HLB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 나노젠 백신 생산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HLB를 먼저 보면 오늘 굉장히 강한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상황 설명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해드렸고 계속 이슈는 그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꾸준히 보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일단 5개월 선만 회복해도 좋은데 저번 달에 5개월 선 돌파. 그러니까 이번 달에 깨지 않고 그냥 돌아나가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20개월 선도 돌파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5거래일 남았어요. 오늘 빼고 수목금 월화. 5거래일 동안 만약에 이전 고점들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달 한 달은 또 쉴 수도 있죠. 물론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한 달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죠, 누구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점 맞고 주식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고 자,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고 눌림목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20개월 선 근처에서 한 달 정도는 음봉으로 쉬어갈 수 있죠. 그게 5개월 선을 20개월 선에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이슈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5개월 선이 20개월 뚫어주는 이런 자리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 달 정도 물론 이제 음봉은 아니지만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음봉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20개월 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격으로 보면 42,000원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47,000원대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자, 예전에 중요한 매물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1선 옆으로 길게 간 구간, 요 구간이 보일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은 뭐냐면, 자, 누군가, 우리가 많이 포함된,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리가 포함된 누가 포함됐든 간에 여기엔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를 급락하면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요때 요 매물대 맞고 떨어졌죠. 요 날이 언제냐면 3월달이에요. 3월달에도 제가 이 HLB 계속 찍었죠. 제가 HLB로 거의 유튜브로 거의 이제 시작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계속 HLB를 이제 찍고 있는데 요때 못 들어주고 급락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그린 거죠. 근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48,000원대예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48,000원대에 있는 이 강력한 매물대를 빵 뚫어주고 이 친구가 5만원대에서 온다? 그럼 다시는 여기 안 올 확률이 높죠. 자, 그러나 못 들어주면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걸 눌림목에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1차 박스권은 영원히 빠이빠이 한 거죠. 저 빠이빠이 했더랬죠. 그냥 빠이. 자, 안녕. 우리는 거기 갈 마음이 없어, 이제. 우린, 야, 여기 다 매집했는데 이 가격으로 왜 와? 안 왔죠. 자, 두 번째 저항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가 되지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43,000원대가 됩니다. 자, 여기도 뚫었죠. 여기를 조금 뚫은 게 아니라 강한 거래량으로 빵 뚫었습니다. 자, 투자자 변동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팔면서 올릴 수도 있고 세력이 꼭 외국인이나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주식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되죠. 1차 박스권을 탈출. 여기 한번 찍고 나왔죠. 그러면 2차 박스권을 나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점상점상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2차 박스권 하단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지부진할 때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눌림목에서 사면 되죠. 자, 주식은 절대 마음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물론 여기서 그냥 일자로 쫙 뻗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다시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제 추세가 턴이 됐기 때문이죠. 장기 추세가 턴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 예를 들면 이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고수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주식 투자를 방향을 결정하는 건 절대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물론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짓는 월봉과 주봉, 한 달짜리, 또 어떤 길게 해보시면 이제 연봉도 보는 연봉까지는 그렇다 쳐도 월봉과 주봉에서 장기 추세가
월봉과 주봉에서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턴이 되는 초기거나 턴이 돼서 상향을 뻗어 있다. 바로 이럴 때 일봉에서 하는 거는 단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또라 장기적인 추세가 턴이 됐네. 우린 일봉에서 이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까?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음봉으로 떠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자, 그럼 HLB가 오늘 같은 날 날아갈 때 쫓아가 사지 말고 내동매매죠. 내동매매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음봉으로 충분히 저점 잡아주면 매수해도 되죠. 왜냐?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무조건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자, 현재 주가의 위치,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거는 월봉에서 보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HLB 제약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HLB 제약도 물론 월봉에서 이 친구 제가 높다고 그랬죠. 2,600원 하던 주식이 26,000원 갔기 때문에 10배가 간 거죠. 자, HLB는 이제 월봉 바닥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이 최저점 찍은 게 29,000원인데 이제 37,000원 뭐 간 것도 없죠. HLB 제약은 10배 갔는데. 자, 그러니까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월봉에서 높은 게 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월봉에서 높은 게 더 많이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10배를 올라왔다는 HLB 제약을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전 고점인 21,150원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죠. 이걸 일봉에서 보여줬죠. 꼬리다가 쫙 돌아나간 이날 난 이 자리 깰 마음 없어. 왜? 우리 여기 추세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가깝게는 5일선과 11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즉 주식은 대응의 영역인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 아니죠. 이제 아마 다음 달이면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뚫는 장기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다음 달 한 달 정도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만 급하게 먹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죠. 자기가 알아서 돌아 나가서 뭐 나노코박스 어쩌고저쩌고 올릴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런 뉴스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기관 외인 세력분들이 알아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아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왜? 주식이 좋으니까. 우린 모르죠.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지만 주식이 추세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자, 드디어 정배열로 딱 들어섰습니다. 5개월 5주선이 10선 뚫었고 2선 뚫었고 다음 주면 10주선이 20선도 뚫어주면서 완벽하게 정배열이 들어섰죠. 이때가 바로 정배열 초기가 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HLB는 밑에 박스 1단계 박스권을 다 뚫었죠. 자, HLB는 보면 1단계 밑에 박스권을 다 뚫었고 제가 거드린 2단계 박스권도 HLB는 뚫었지만 HLB 행정은 아직 못 뚫었죠. 이게 뭐냐니까요. 이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강하게 뚫고 나간다. 매수. 이게 돌파 매매죠. 깨면 손절. 자, 돌파 매매라는 것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돌파 매매를 할 때 월봉에서 엄청 높은 데 돌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월봉 하단에서 돌파 매매하는 거죠. 왜? 월봉 하단에 매에서 돌파 매매다 실패하면 충분히 다시 사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죠. 월봉 고점에 물리게 되면 아무리 돌파 매매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이때 가격이 고점이 22,000원인데 저점이 뭐 9,000원 왔죠? 뭐 8,000원, 7,000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난 건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월봉의 낮은 데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지 넓은 데 돌파 매매는 뇌동 매매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가를 내가 어느 위치에 살 건지는 반드시 월봉을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도 강하죠. 넥스트 사이언스 주가를 보면 이 친구가 전형적인 월봉 고점인 상황인 거죠. 3,500원짜리 35,000원 물론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월봉에서 높을 때 대응할 때는 단기 단타가 맞아요. 10배 올라갔는데 20배 30배 갈 거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깨지 않아야 될 우선을 깼기 때문에 조정 들어왔죠. 아직도 돌파 못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주선인 22,200원대를 깨지 않는 한 홀딩 5주선 돌파한 홀딩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봉에서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20개월선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 돌파 못 해주고 있고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HLB8을 보면 2,200원대를 제가 깨지 않았는데 깼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 하는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요렇게 5개월선 위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세력분들이 잘 지켜주는 거죠. 이걸 깨면 이분들이 지켜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하는 건 절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분들,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개인 힘으로 추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전 저점 잘 지켜주고 있고 아직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LB 파워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잠깐만 체크해보고 가면 자, HLB 파워 여기 약간 뭐 샀다 팔았다 했는데 어제 원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나빠 보이진 않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매도하고 있는데 뭐 큰 상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해 중요하진 않죠. 자, HLB는 강력한 매수세가 보이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잡히는데, 뭐, 월봉의 높은 부분에 대한 고점 부담이 있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나 HLB 쪽에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